조선 중기 경상도 어느 시골 마을에서 한 아이가 태어났다. 아버지는 양반이었지만 어머니는 기생 출신의 천민이었다. 양반의 피를 이어받았으나 어머니가 천민인 자식, 이를 서얼이라 불렀다. 서얼은 과거 시험도 제대로 볼 수 없고 높은 벼슬에 오를 수도 없는 어정쩡한 신분이었다. 양반도 평민도 아닌 애매한 처지에서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운명이었다. 서얼이라는 신분의 굴레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더욱 절망적인 것은 관상이었다. 마을의 점쟁이들이 하나같이 고개를 저었다. 이 아이는 평생 떠돌아다니며 고생만 하다 죽을 상이로군. 한 점쟁이가 냉정하게 말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어. 부모 복도 자식 복도 없는 고독한 팔자야. 다른 점쟁이도 고개를 흔들며 덧붙였다. 부모는 아이가 5살이 되던 해 마침내 포기했다. 한밤중에 짐을 싸서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이다. 아이는 이름조차 제대로 없었다. 마을 사람들이 대충 백이라고 불렀고 나중에 관상을 보게 되면서 백이상이라는 이름을 얻었다. 20살까지 그의 삶은 구걸과 멸시의 연속이었다. 장터에서 하루 종일 서 있어도 동전 몇 푼 얻기가 어려웠다. 사람들은 그의 얼굴만 봐도 고개를 돌렸다. 저런 상 가진 놈이 우리 앞에 서 있으니 재수가 없네. 한 상인이 짜증스럽게 말했다. 부모도 버린 놈이 뭘 하려고. 다른 이가 비웃으며 맞장구 쳤다. 백이상은 점차 사람들을 피하게 되었다. 산속에서 나무를 캐어 팔거나 남의 집 허드렛 일을 해주며 근근히 살아갔다. 거울을 볼 때마다 절망감이 깊어졌다. 그런 그에게 전환점이 찾아온 것은 21살 되던 해 겨울이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날, 한 노인이 그가 묵고 있던 허름한 주막에 들어왔다. 깡마른 몸에 낡은 한복을 입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달랐다. 깊고 맑으면서도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노인은 떨고 있는 백이상을 보더니 말없이 자신의 음식을 나누어 주었다. 백이상이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하자 노인이 조용히 물었다. 젊은이, 자네는 관상을 알고 있나? 예, 관상이요? 백이상이 당황해서 되물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 운명을 아는 것 말이야. 백이상은 쓰게 웃었다. 저야 늘 들어왔죠. 제가 평생 고생만 하다 죽을 상이라고요. 그럼 자네 스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나? 정말 그런 운명이라고 믿나? 노인이 진지하게 물었다. 백이상은 대답할 수 없었다.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내가 보기에 자네에겐 다른 재능이 있어 보이는구만. 무슨 재능이요? 사람의 마음을 읽는 재능. 따라와 보게. 노인이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부터 백이상의 인생이 바뀌기 시작했다. 노인은 자신을 노관상이라고 소개했다. 평생을 관상술에 바친 사람이었다. 관상이란 단순히 얼굴 생김새를 보는 게 아니야. 그 사람의 마음과 삶이 얼굴에 어떻게 새겨지는지를 아는 것이지. 하지만 저는 백이상이 주저하자 노인이 단정하게 말했다. 자네 얼굴을 다시 보게. 눈이 움푹 들어갔다고? 그건 깊이 생각하는 사람의 눈이야. 광대뼈가 튀어나왔다고? 그건 의지가 강한 증거지. 문제는 자네가 그 의미를 모르고 있다는 것뿐이야. 노인은 백이상에게 진짜 관상술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저 사람을 보게. 입꼬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 있지? 인심이 좋다는 뜻이야. 하지만 눈빛이 약간 흔들리고 있어. 무언가 고민이 있구나. 어떻게 그걸 알 수 있죠? 백이상이 신기해하며 물었다. 오랫동안 사람들을 관찰하면 보이게 되지. 이마의 주름 하나하나에는 그 사람이 겪은 시련이 새겨져 있고 눈꼬리의 작은 떨림에는 감춰진 감정이 드러나는 법이야.
3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백이상은 스승의 가르침을 하나하나 체득해 나갔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노관상이 백이상에게 엄숙하게 말했다. 이제 그 눈은 스스로 길을 볼 수 있을 테지. 스승님, 아직 제가 부족합니다. 백이상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가서 진짜 관상쟁이가 될 때야. 명심해라. 관상은 운명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노인은 그날 밤 조용히 사라졌다. 백이상은 처음으로 자신감과 희망을 품게 되었다. 하지만 그가 앞으로 마주할 진짜 시험은 이제 막 시작될 뿐이었다. 홀로 남은 백이상은 작은 고을들을 돌아다니며 관상을 봐주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지만 그의 능력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다. 저 관상쟁이 정말 신기해. 내 마음속 고민을 그대로 맞춰. 한 아낙네가 감탄하며 말했다. 얼굴만 봐도 그 사람 성격을 척척 알아내더라고. 다른 사람이 맞장구 쳤다. 하지만 백이상에게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다. 과연 관상이라는 게 변하지 않는 운명을 보여주는 것일까? 그 의문이 해결된 것은 한 나무꾼과의 만남이었다. 어느 날 해진 옷에 거친 손을 한 사내가 그를 찾아왔다. 백이상이 그의 얼굴을 보는 순간 놀랐다. 나리의 이마에는 높은 벼슬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코가 곱고 턱이 각져 있는 것으로 보아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지위에 오를 상입니다. 백이상이 정중하게 말하자 나무꾼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다. 나 같은 사람이 하루 종일 나무만 하는데 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백이상이 확신에 차서 말했다. 나무꾼이 잠시 생각하더니 되물었다. 그렇다면 그대는 어떤가? 그 뛰어난 눈으로 자신의 운명은 보지 못하는 것인가? 나무꾼이 날카롭게 지적했다. 백이상은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아직도 자신의 미래가 두려웠다. 나도 잘 모르겠습니다. 백이상이 솔직하게 답했다. 관상쟁이가 자신의 상을 못 본다니 이상하군. 아니면 보기 싫어서 안 보는 건가? 나무꾼이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그날 밤 백이상은 오랫동안 계곡물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여전히 깊게 패인 눈, 튀어나온 광대뼈. 하지만 3년 전과는 뭔가 달라 보였다. 더욱 놀라운 일은 며칠 후에 벌어졌다. 한 노파가 그를 찾아온 것이다. 처음 보았을 때는 분명 흉상이었다. 험악한 기운이 얼굴 전체에 서려 있었고 입술은 굳게 다물어져 있었다. 그런데 한 달 뒤 다시 만난 노파의 얼굴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할머니, 무슨 일이 있으셨습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지셨는데요. 백이상이 놀라서 물었다. 아, 그동안 마을의 고아들을 돌보며 지냈지요. 그 아이들의 웃음을 보니 마음이 환해지더군요. 노파가 환하게 웃으며 답했다. 백이상은 충격을 받았다. 노파의 눈가에는 자비로운 빛이 돌고 입가에는 온화한 미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다. 이럴 수가. 한 달 만에 이렇게 완전히 바뀔 수 있다니. 백이상이 속으로 경악했다. 그렇다면 관상이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마음에 따라 흐르는 것인가? 스승님이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것이었구나. 그날 밤 백이상은 다시 자신의 얼굴을 보았다. 이번에는 다른 것이 보였다. 험악해 보였던 광골도 움푹 패인 눈도 다르게 다가왔다. 이것들은 고난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은 의지의 증거가 아닐까? 나는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다. 백이상이 작게 중얼거렸다. 그제야 깨달았다. 관상은 고정된 운명이 아니라 물처럼 흐르는 것이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도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운명도 달라진다. 이제부터는 다르게 살아보자. 관상술로 사람들을 단순히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자. 나처럼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자. 그리고 언젠가는 이 세상의 불의와 맞서 싸우는 사람이 되자. 더 이상 숨어 지내지 말고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되자. 그 순간 100 이상의 눈빛이 달라졌다. 체념과 절망 대신 의지와 희망이 그의 얼굴에 스며들었다. 하지만 이 깨달음이 그를 진짜 위험 속으로 이끌게 될 줄은 몰랐다. 100 이상의 명성이 높아지자 각지에서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그 중에는 권력자들도 있었지만 대부분 은밀하게 찾아왔다. 관상을 본다는 것이 체면상 좋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김영감이라는 관리가 몰래 찾아왔다. 호위무사 둘만 데리고 은밀하게 움직였다. 아무도 모르게 해야 한다. 내가 관상쟁이를 찾았다는 소문이 나면 안 된다. 김영감이 호위무사들에게 신신당부했다. 김영감은 겉으로는 점잖은 선비의 모습이었다. 하지만 100 이상의 눈에는 전혀 다른 것이 보였다. 현감의 관상을 봐드리겠소. 100 이상이 예의를 갖춰 말하자 김영감이 거만하게 답했다. 빨리 봐라. 좋은 상인지 나쁜 상인지만 말하면 된다. 100 이상이 김영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자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어떠냐? 좋은 상이냐? 김영감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재촉했다. 100 이상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참혹했다. 현감께서는 100 이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빨리 말해보라. 김영감이 다그쳤다. 송구하지만 좋지 않은 상이 보입니다. 김영감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게냐? 현감의 눈빛이 검게 흐르고 있습니다. 탐욕의 눈이 멀어 백성의 고열을 빨아먹는 상입니다. 100 이상이 담담하게 말했다. 감히 누가 나에게. 김영감이 분노했지만 100 이상은 물러서지 않았다. 더욱이 이마의 살기로 보아 무고한 사람들을 해친 적이 있으시군요. 이놈을 당장 처치해라. 김영감이 호위무사들에게 소리쳤다. 호위무사들이 칼을 뽑았지만 마침 그 순간 순찰을 돌던 다른 관리들이 나타났다. 김영감은 당황했다. 자신이 관상쟁이를 찾은 것이 들통날까봐 두려웠다. 현감님, 이런 곳에서 무슨 일이십니까? 한 관리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아,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김영감이 당황해서 대답했다. 기억해 두어라. 오늘 일을 후회하게 될 것이다. 김영감이 도끼를 품고 100 이상에게 작게 위협하고는 황급히 자리를 떴다. 김영감 일행이 떠난 후 100 이상은 깊은 고민에 빠졌다. 과연 자신이 본 것이 맞는 것일까? 하지만 관상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며칠 후 100 이상은 김영감이 다스리는 고을로 직접 가보기로 했다. 자신의 판단이 옳은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곳에서 100 이상이 본 것은 참혹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있었고 관아는 온갖 사치품으로 가득했다. 어디서 오신 누구신지요? 한 농부가 100 이상에게 조심스럽게 다가왔다. 저는 옆 고을에서 관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김영감은 어떤 분인지요? 100 이상이 넌지시 물어보자 농부의 얼굴이 어두워졌다. 김영감이라니. 그 양반은 악질입니다. 농부가 주위를 살피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세금을 몇 배로 걷어가서 자기 주머니에 넣고 있어요. 반대하는 사람들은 고문해서 죽이기까지 했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어 하소연했다. 100 이상은 관상쟁이로서의 양심을 지키기 위해 중대한 결심을 내렸다. 밤새도록 상소문을 썼다. 상소문을 한양에 올려보낸 후
백 이상은 마을에 그대로 머물렀다. 도망간다면 그것은 자신의 말이 거짓이라고 인정하는 셈이었다. 하지만 김영감의 일당들은 가만히 있지 않았다. 상소문이 올라가자마자 그들은 선수를 쳤다. 관상쟁이 주제에 조정의 인사를 함부로 판단했다. 이는 왕권에 도전하는 불경죄다. 김영감의 측근이 분개하며 고발했다. 저런 떠돌이의 말로 충신을 모함했다. 결국 백 이상은 체포되어 한양의 포도청 감옥에 갇혔다. 김영감의 일당들이 조정에서 힘이 있었기 때문에 상소문은 제대로 검토도 되지 않았다. 내가 바로 그 관상쟁이냐? 포도대장이 험악하게 물었다. 그렇습니다. 백 이상이 의연하게 답했다. 왕과 조정을 모독한 죄를 인정하느냐? 저는 진실만을 말했을 뿐입니다. 백 이상이 굽히지 않고 대답했다. 좁고 어두운 옥방에서 그는 자신의 선택이 옳았는지 끊임없이 자문했다. 그런데 그가 모르는 사이 한 사람이 그의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백 이상의 상소 사건은 조정에서 화제가 되었다. 대부분은 관상쟁이의 헛소리라며 비웃었지만 세자만은 달랐다. 아바마마, 그 관상쟁이에 대해 더 알아보면 어떻겠사옵니까? 세자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세자, 그런 천한자의 말에 신경 쓸 것 없다. 왕이 무심하게 답했다. 하지만 만약 그의 고발이 사실이라면 어떻습니까? 백성들이 고통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세자마마, 그런 자에게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한 신하가 걱정스럽게 만류했다. 하지만 세자는 마음을 굳혔다. 평소 백성들의 고통을 걱정하던 그에게 부패한 관리를 고발한 자의 이야기는 그냥 넘길 수 없었다. 세자는 은밀히 김영감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다. 세자마마, 정말로 김영감이 세금을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조사를 맡은 관리가 놀라며 보고했다. 고문으로 죽인 사람만도 10명이 넘습니다. 관상쟁이의 말이 모두 들어맞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다. 김영감의 일당들이 조정에서 아직 힘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그들은 필사적으로 백 이상을 역모죄로 몰아갔다. 김영감 한 사람이 나쁜 것이지 관상쟁이가 옳다는 건 아니다. 우연히 맞은 것일 뿐이다. 김영감의 측근들이 강하게 반발했다. 관상쟁이 주제에 조정을 농락했다는 죄는 변하지 않는다. 결국 김영감만 파직되고 유배형에 처해졌을 뿐, 백 이상은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게 되었다. 세자는 이 상황에 답답함을 느꼈다. 저 관상쟁이의 말이 맞았는데 왜 아직도 감옥에? 세자가 중얼거렸다. 세자는 직접 백 이상을 만나보고 싶어졌다. 어느 날 세자는 일부러 감옥 근처로 행차를 나갔다. 창살 틈으로 감옥 안을 들여다보다가 백 이상과 눈이 마주쳤다. 그 순간 백 이상은 깊은 인상을 받았다. 행차 중인 한 젊은 양반의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기운이 흘렀다. 하지만 동시에 깊은 근심이 서려 있었다. 저분은 높은 지위에 있는 분 같은데 왜 저리 슬픔이 깊으실까? 백 이상이 속으로 생각했다. 백성들을 걱정하는 마음이 저렇게 얼굴에 드러나다니. 진정한 군자의 상의로구나. 며칠 후 세자의 측근인 이판서가 감옥을 찾았다. 내가 관상쟁이 백 이상이냐? 그렇습니다. 백 이상이 공손하게 답했다. 며칠 전 행차 중에 너를 본 분이 계신다. 그분께서 너를 보고 싶어 하신다. 하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우니 먼저 내 능력을 시험해 보겠다. 이판서가 몇 명의 관리들을 데려왔다. 백 이상에게 이들의 관상을 보라고 했다. 이분은 눈이 맑고 코가 곧습니다. 청렴하고 정직한 관리가 될 상입니다. 백 이상이 차분하게 말했다. 실제로 그 관리는 청백리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저분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져 있고 눈빛이 흐립니다. 탐욕스럽고 게으른 성품입니다. 역시 정확했다. 그 관리는 뇌물수수 의혹으로 조사받고 있던 자였다. 이 판서는 놀랐다. 정말 놀랍구나. 세자마마께 보고드리겠다. 백 이상이 깜짝 놀랐다. 세자마마라고 하셨습니까? 그렇다. 며칠 전 행차 중에 너를 본 분이 바로 세자마마이시다. 이 판서가 답했다. 백 이상은 충격을 받았다. 그날 자신이 본 젊은 양반이 바로 세자였다는 것이다. 백성을 걱정하는 깊은 마음이 얼굴에 드러나던 그분이 며칠 후 세자가 극비리에 감옥을 찾았다. 그대가 백 이상인가? 세자가 온화하게 물었다. 소인입니다, 세자마마. 내 얼굴을 보고 무엇을 느꼈는가? 백 이상은 솔직하게 답했다. 마마의 눈에는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마에는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너무 깊어 고통스러워 보이십니다. 세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대는 정말로 내 마음을 보았구나. 맞다. 나는 매일 밤 백성들의 고통을 생각하며 잠들지 못한다. 세자가 감동하며 말했다. 마마, 그대 같은 사람이 감옥에 있어서는 안 된다. 내가 구해주겠다. 하지만 세자라고 해서 함부로 죄인을 석방할 수는 없었다. 내가 조정 신하들 앞에서 내 능력을 공식적으로 시험해 보겠다. 만약 모든 사람이 인정한다면 석방될 수 있을 것이다. 세자가 신중하게 말했다. 며칠 후 조정에서 특별한 자리가 마련되었다. 백 이상이 포박된 채로 신하들 앞에 끌려 나왔다. 이자가 바로 그 관상쟁이냐? 한 신하가 냉랭하게 물었다. 천한 놈이 감히 조정을 농락했다. 다른 신하가 분개했다. 신하들의 비난이 쏟아졌지만 세자가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다. 여러 대신들께서는 이자의 능력을 직접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무슨 소리입니까, 세자마마? 한 신하가 의아해했다. 김영감의 죄상을 정확히 맞춘 것처럼 정말로 사람의 속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지 시험해 보자는 것입니다. 조정의 분위기가 술렁였다.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직접 확인해 보겠습니다. 좌의정 박문수가 나섰다. 백 이상은 떨리는 마음으로 박문수의 얼굴을 살펴보았다. 좌의정 어른의 얼굴을 보니 겉으로는 엄격해 보이시지만 속으로는 매우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백 이상이 정중하게 말했다. 박문수는 평소 냉정한 성격으로 유명했지만 실제로는 가족을 무척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특히 눈가의 미세한 주름으로 보아 가족을 깊이 사랑하시는 분이군요. 하지만 최근에 큰 걱정거리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그런 것까지 알 수 있는가? 박문수가 놀라며 물었다. 이번에는 우의정 김상원이 나섰다. 그럼 나는 어떤가? 백 이상이 김상원을 바라보자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다. 우의정 어른께서는 죄송합니다만 좋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무슨 소리인가? 김상원이 격분했다. 눈빛이 흔들리고 계시고 입가에 탐욕의 기운이 서려 있습니다. 최근에 부정한 일에 손을 댔거나 그럴 계획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왔다. 백 이상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하지만 관상만으로는 완전히 알 수 없습니다. 조정이 조용해졌다. 무슨 말인가? 세자가 의외라는 표정으로 물었다. 소인이 지금까지 배운 것은 관상은 그 순간의 마음을 보여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변할 수 있고 따라서 운명도 바뀔 수 있습니다. 백 이상이 진지하게 말을 이었다. 김영감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탐욕과 잔혹함을 보았지만 그것만으로 그를 단죄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 행동을 조사해 보니
관상과 일치했을 뿐입니다. 조정의 신하들이 술렁였다. 그렇다면 관상술이란 무엇인가? 좌의정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관상은 사람의 현재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거울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백이상이 차분하게 설명했다. 즉, 관상술의 진정한 가치는 운명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스스로를 성찰하고 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세자의 눈이 빛났다. 그가 원하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그대의 말이 옳다. 사람은 변할 수 있고 그래야만 한다. 세자가 감동하며 말했다. 김상원이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그럼 내가 탐욕스럽다는 말은 무엇인가? 어른께서 지금 이 순간 마음속에 품고 계신 생각을 말씀드린 것뿐입니다. 하지만 어른께서 그 마음을 바꾸신다면 얼굴도 달라질 것입니다. 백이상이 정중하게 답했다. 며칠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김상원이 북방 군량미를 빼돌려 사복을 채운 사실이 발각된 것이다. 백이상의 말이 또다시 들어맞았지만 그는 이를 자랑하지 않았다. 관상이 맞았다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잘못된 길로 빠진 것을 안타까워해야 할 일입니다. 백이상이 슬프게 말했다. 조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다. 이자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구나. 단순한 관상술이 아니라 사람의 본성을 꿰뚫어 보는 것 같다. 한 신하가 감탄했다. 무엇보다 겸손한 마음가짐이 훌륭하다. 다른 신하가 덧붙였다. 결국 백이상은 무죄 석방되었다. 뿐만 아니라 세자는 그를 은밀히 자신의 참모로 등용했다. 그대는 내가 찾던 사람이다. 관상술뿐만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지혜를 가졌구나. 세자가 기쁘게 말했다. 세자마마 소인은 미천한 서울 출신입니다. 백이상이 겸손하게 말했다. 신분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실을 보는 눈과 올바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세자가 단호하게 답했다. 이렇게 해서 백이상은 조정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다.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다. 세자의 신임을 받은 백이상은 조정 내 인재 등용과 관리 감찰을 담당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의 방식은 남달랐다. 관상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실제 행동과 인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조정 생활은 쉽지 않았다. 기존 세력들은 서울 출신인 그를 탐탁지 않게 여겼다. 저런 천한 놈이 우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다니. 한 신하가 불만스럽게 중얼거렸다. 관상쟁이 주제에 건방지기 짝이 없다. 다른 신하가 비아냥거렸다. 특히 김상원의 일파는 백이상을 제거하려고 끊임없이 음모를 꾸몄다. 하지만 백이상은 오히려 그들의 음모를 미리 간파해서 막아냈다. 어느 날 지방에서 올라온 한 젊은 관리를 추천하라는 요청이 들어왔다. 여러 후보자들이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을 보고 백이상이 말했다. 이분은 코가 곱고 눈빛이 맑습니다. 정직한 성품으로 보입니다. 백이상이 신중하게 말했다. 하지만 관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어떤 일을 해왔는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지도 살펴봐야 합니다. 그래서 백이상은 직접 그 관리의 이전 근무지를 조사했다. 백성들의 평판을 듣고 실제 치적을 확인했다. 그제야 추천했다. 이분은 얼굴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훌륭함을 증명했습니다. 이마가 넓고 귀가 두터운 것으로 보아 백성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것입니다. 실제로 그 관리는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치적을 올리기 시작했다. 반대로 백이상이 경계하라고 한 관리는 어김없이 문제를 일으켰다. 하지만 그때도 백이상은 관상만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저 사람의 눈빛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으니
행동을 더 지켜봐야 합니다. 백 이상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몇 달 후 그 관리는 실제로 뇌물수수로 파직되었다. 백 이상의 말이 또 맞았구나. 한 신하가 감탄했다. 하지만 그는 관상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것이 더욱 신뢰할 만하다. 다른 신하가 덧붙였다. 이런 일이 반복되자 백 이상의 명성은 조정 전체에 퍼져나갔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인정한 것은 그의 겸손한 태도였다. 관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하나의 단서일 뿐입니다. 백 이상은 항상 이렇게 말했다. 세자가 왕이 된 후 백 이상은 정삼품 벼슬에까지 올랐다. 서울 출신으로는 전례 없는 일이었다. 하지만 성공할수록 백 이상의 마음은 복잡해졌다. 과연 자신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옳은 일일까? 어느 날 왕이 된 옛세자가 그에게 물었다. 그대는 왜 항상 관상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는가? 그대의 관상술은 정확하지 않은가? 전하, 관상술의 진정한 목적은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닙니다. 백 이상이 진지하게 답했다. 그럼 무엇인가? 사람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할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관상은 그 시작점일 뿐입니다. 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서 그대는 항상 희망을 말하는구나. 그런데 바로 그때 백 이상은 놀라운 결정을 내렸다. 전하, 신은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무슨 말인가? 지금이야말로 그대의 재능이 가장 필요한 때인데. 왕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저의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제는 조용한 곳에서 진정한 관상의 의미를 실천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전하, 제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관상술의 진정한 목적은 권력을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그 길을 걷고 싶습니다. 백 이상이 의연하게 말했다. 왕은 아쉬워했지만 그의 뜻을 꺾을 수는 없었다. 그렇다면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면 돌아와라. 이곳은 항상 그대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왕이 아쉬워하며 말했다. 백 이상은 모든 벼슬을 내려놓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향했다. 그곳에서 그는 관상술의 진짜 의미를 찾게 될 것이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정착한 백 이상은 소박한 한옥 한 채를 짓고 조용히 살기 시작했다. 더 이상 화려한 관복도 권력도 필요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를 경계했다. 저 양반 조정에서 내려온 높은 사람이라던데. 한 아낙네가 수군거렸다. 우리 같은 촌부들과는 다를 거야. 다른 사람이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백 이상은 겸손하게 행동했다. 직접 밭을 일구고 아픈 사람들을 돌보며 마을의 크고 작은 일들에 도움을 주었다. 저 양반 생각과 다르네. 몇 달 후 한 농부가 감탄하며 말했다. 권력자 출신인데 이상하게 소탈하다. 마을 사람들도 그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그에게 관상을 부탁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제 백 이상의 관상술은 예전과 달랐다. 어느 날 한 젊은 농부가 찾아왔다. 얼굴에는 깊은 절망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저는 정말 복 없는 상입니까?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지어도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젊은 농부가 한숨 깊게 내쉬며 물었다. 백 이상이 그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다. 확실히 어려운 관상이었다. 하지만 그 안에 다른 것도 보였다. 자네의 얼굴을 보니 확실히 고생스러운 면이 있네. 하지만 눈빛이 맑고 의지가 강해 보여. 백 이상이 희망적으로 말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길이 열릴 거야. 자네 이마를 보게. 넓고 반듯하지? 이건 지혜로운 사람의 상이야. 정말입니까? 농부의 눈에 희망이 스쳤다.
그리고 손을 보니 성실함이 묻어나고 지금은 어려워도 꾸준히 노력하면 언젠가는 성공할 수 있어.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이야. 농부는 희망을 품고 돌아갔다. 몇 년 후 그는 새로운 농법을 개발해서 마을에서 가장 성공한 농부가 되었다. 또 다른 날 한 과부가 아들을 데리고 찾아왔다. 아들은 12살 정도 되어 보였는데 얼굴에 어둠이 서려 있었다. 선생님, 이 아이가 걱정입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나서부터 성격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과부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화만 내고 사람들과 어울리지도 않고. 백 이상이 아이의 얼굴을 보았다. 확실히 마음의 상처가 깊었다. 어머니, 이 아이는 아픈 게 아닙니다. 슬픔이 너무 깊어서 그럴 뿐이에요. 백 이상이 따뜻하게 말했다. 백 이상이 아이에게 다가가서 말했다. 얘야, 내 얼굴을 보니 아버지를 많이 그리워하는구나. 하지만 아버지는 하늘에서 너를 지켜보고 계신단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정말 보고 계세요? 아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물론이지. 그리고 내 이마를 보니 아버지만큼 훌륭한 사람이 될 상이 보여. 하지만 그러려면 지금의 슬픔을 이겨내야 해. 그날부터 아이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백 이상이 틈틈이 아이와 대화를 나누고 아이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다. 선생님 덕분입니다. 몇 달 후 과부가 눈물을 흘리며 감사해했다. 아니에요. 이 아이 스스로 이겨낸 겁니다. 저는 조금 도와드린 것뿐이에요. 백 이상이 겸손하게 답했다. 이렇게 해서 백 이상은 진정한 관상쟁이가 되어갔다. 권력이나 명성을 위한 관상술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하고 희망을 주는 관상술을 실천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세월이 흘러 백 이상은 흰 수염의 노인이 되었다. 어느 날 오후 한 아이가 울며 그를 찾아왔다. 할아버지, 친구들이 제가 복 없는 상이라고 놀려요. 아이가 흐느끼며 말했다. 백 이상은 아이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맑은 눈, 단정한 이마, 따뜻한 미소를 머금은 입술. 이 상은 크고 맑구나. 그러나 그것을 지켜내는 건 내 마음이란다. 백 이상이 다정하게 말했다. 무슨 뜻이에요? 아이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사람의 얼굴엔 그 사람의 삶이 담기지만 그 삶은 마음이 써내려가는 것이란다. 백 이상이 아이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할아버지도 어릴 때는 내처럼 복 없는 상이라고 놀림을 받았단다. 하지만 마음을 바꾸니 운명도 바뀌었지. 정말요? 아이의 눈이 반짝였다. 정말이야. 얼굴은 운명의 기록지이지만 그 운명을 써내려가는 건 바로 마음이란다. 기억해라. 내 운명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야. 아이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집으로 돌아갔다. 백 이상은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가 평생 깨달은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관상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지혜였구나. 그날 밤 백 이상은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았다. 버림받은 서얼에서 시작해 조정의 핵심 인물이 되기까지, 그리고 다시 산골로 돌아와 진정한 관상쟁이가 되기까지의 모든 여정이 한편의 기적 같았다. 하지만 진짜 기적은 다른 곳에 있었다. 절망에 빠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운명을 체념한 사람들에게 변화의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 진짜 기적이었다. 백 이상의 생애는 조선의 엄격한 신분제와 운명론을 넘어서는 희망의 이야기로 후세에 전해졌다. 그리고 그가 남긴 가르침은 오늘날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고 있다. 사람의 얼굴에는 그 사람의 삶이 담기지만 그 삶은 마음이 써내려가는 것이다.
이 한마디 속에는 한 사람의 파란만장한 인생과 그가 깨달은 삶의 진리가 모두 들어 있었다.